어저께 우리 세무 2급은 좀 완성도 산정 방법을 좀 복잡하게 낼 때도 있거든요. 보실게요. 자, 여기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그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는 걸 많이 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동영상 올려놨어요. 원가에게 꼭 보세요. 알죠? 혹시 잘 안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 네. 자. 네, 뭐냐면 주로 이제 공정 초기에 재료를 전량 투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으로 따지면 라면 사리를 그냥 라면 끓일 때 한 방에 다 넣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라면 사리를 내가 라면을 40% 끓였을 때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80% 끓였을 때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게 수제비면 네, 밀가루 조금씩 떼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가공비는 무조건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해요. 그건 변하지 않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투입 시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재료비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료비도 가공비처럼 꾸준하게 투입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나눠서 완성도를 따로 구하냐면 투입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투입 시점이 같아요. 그럼 왜 나눠? 어차피 완성도 똑같은데. 아셨죠? 그런 문제도 출제를 해요. 아셨죠?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건 어저께 걸 주로 내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여기에요. 자, 여기 보시면 공정에 여기 60% 시점에 재료를 전량 투입한대요. 그러니까 라면을 60% 끓였을 때 라면 사리를 한 방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시죠.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80%래요. 우리가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에 작업하다 만 거니까 우리가 전기 거 완성도에 전기 거 완성도. 그러니까 어저께 라면은 좀 그렇다. 어저께 라면 끓이는 거 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빵으로 따지면 빵도 좀 그런데. 그냥 라면을 할게요, 여러분들. 라면 썩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저께 라면을 80%만큼 끓이고 잔 거예요.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라면 말고 뭐 없나? 전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딱 어느 시점에 투입하는 건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냥 할게요. 받아들여 주시고. 자, 요리를 잘 몰라서. 라면을 어저께 80%만큼 끓이고 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일단 기말제공품 무시하시고. 그러면 라면을 80%만큼 끓이고 잤어요? 그럼 그 안에 라면살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0%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잘하시네. 이미 60% 라면을 60% 끓였을 때 라면살이 전부 투입이잖아요. 그럼 라면살이 전부 투입하고 20%더 끓였죠. 맞죠? 그럼 라면살이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잘하시네. 그래서 여기 쓰시면 네, 100%죠, 100%. 잘하셨고. 그 설명이에요, 여기. 네. 자, 근데 보니까,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래요. 그러니까 오늘 라면을 끓이기 시작해서 50%만큼 끓였죠? 그럼 라면살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저기요? 자, 오늘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 새로. 끓이기 시작해서 50%만큼 끓였네. 네, 라면 사리는 60% 시점에 전량 투입하네. 그럼 요 50% 끓인 라면은 라면 사리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 그렇죠. 왜냐면 전량 투입이 핵심이라니까요. 전량. 알죠? 요 시점에 원샷 투입인데 50%만큼밖에 못 끓인 거예요. 그럼 라면 사리 하나도 못 받았죠. 10%더 끓여야 그때 라면 사리 다 넣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도는 빵 퍼센트인 거예요. 빵 퍼센트. 오카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무조건. 알죠? 그래서 0또는 100%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 사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나 문제 잘못 풀었거나 뭐 잘못했거나 무조건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연습시키느라고 이거 한 거예요. 알죠? 가공비는 연습 안 시켜도 돼. 가공비를 어저께 했던 걔만 무조건 주구장창 내거든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평균법 아시죠? 평균법하고 시험에는 선입선출법 나와요. 이게 좀 단계가 많아집니다. 구하는 게 좀 많아요. 알죠? 자, 보시죠. 자, 설명은 나중에 하고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어저께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한다고 했고요. 공정이라는 거 만드는 과정.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품의 공짜가 그 공정할 때 공짜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공품의 T 계정을 그려요.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무리 단계가 많더라도 여기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걸 가장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종합원가 계산 방법,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나오면 이 제공품 T 계정을 여기다 그리시고 수량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수량이에요, 수량. 자, 일단 우리가 제공품 기초는 차변이죠. 자산은 차변이니까. 여기에 제공품 XXX는 수량이에요, 수량. 일단 수량 적으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그 제공품 계정 차변의 원가 뭐죠? 원가 여기. 여기 있잖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더한 거 뭐라고 하죠? 네, 단기 총 제조 원가. 거기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올려놨어. 그러실까봐 준비해놨어 이미. 이미 예상을 했어. 보세요. 제발 좀 봐요. 알죠? 제발, 왜냐 거기 원가이가 진짜 효자예요. 범위 되게 좁은 5문제 나온다니까요. 알죠? 그러니까 나오는 판테에서 주장돼요, 진짜 원가에게는. 알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여기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중에 투입된 총 원가였어요, 뜻이. 맞죠? 그럼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이죠, 여기는. 여기 수량 적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기말 제공품. 그죠? 질문. 여기가 뭐였어요? 원가, 금액으로 따지면. 매출 원가? 제공품인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저랑 장난치시면 안 돼요.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저 알고 있어요. 저 지금 떠보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어요. 알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였죠. 맞죠? 그럼 얘는 단기 중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니까 죄송한데 단기 완성품이요. 단기 오차례다 나중에 완성품이죠. 단기 완성품.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단 수량을 적어 놓으시는 거에 문제 나오면 물론 이 T계정 안 그리셔도 되긴 해. 알죠? 근데 그게 바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바로 하시기가.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수량이 있어요. 자, 근데 평균법의 논리는 뭐냐면 평균법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 있죠? 기초 제공품을요. 무조건 단기에 막 시작한 것으로 봐요. 야, 외우셔야 돼. 선생님 왜 그런데요? 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다 100%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재해요, 이 세상에. 알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안 하셔. 나는 뭐든지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죠? 그러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봤던 분이. 알죠? 그러시면 안 돼. 예. 외우시고.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 만 것을 올해 새로 뜨개질 한 것처럼 본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여기. 우리가 이 평균법은 말문제예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뜨개질하다 말았으면 기존에 완성도가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단기에 막 시작한 것으로 보니까 완성도 무시하는 거죠. 말문제 대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보죠. 그럼 이 기초 제공품을 단기 착수분으로 그냥 보세요. 요게.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평균법의 논리는 뭐냐면 요게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분을 그렇죠. 평균적으로 단기에 완성시키고 기말 제공품으로 남긴다라는 논리예요. 되세요? 그럼 일단 평균법은 논리가 속된 말 우리 지읒 같아요. 뭐냐면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아요. 맞죠?
이게 뭐예요? 전년도에 뜨개질 하다 만 거랑 올해 새로 뜨개질 시작한 거를 같이 완성을 시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미친놈은 없어요. 맞죠? 사서 고생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걸. 그죠? 그래서 실제 물량 흐름에 반한다라고 불러요. 왜냐면 말문제 나오면 행복하거든. 원가액이 말문제만 나오면 막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자, 그리고 계산 과정이 선입선출법보다는 간편해요. 많이 간편합니다. 선입선출법 좀 더 어렵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법 나오면 괜찮은 회차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그 어떤 한 예제 가지고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을 같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228페이지 예제 17번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원가회계 유인물 나가요. 분류별 원가회계. 끝나고요, 숙제. 자, 228페이지 예제요. 17번이에요, 17번. 자, 17번이고요. 물음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음 풀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구할 거기 때문에 물음 안 볼 겁니다. 자, 17번의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볼게요. 재료는 여기서부터요. 자, 읽어보면 자,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며 그러니까 재료는 그냥 작업 시작하자마자 한 방에 다 때려 부으며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가공비, 사람과 기계죠. 자,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일단 투입 시점이 다르니까 우리 재료비랑 가공비의 완성도 별도로 구해야 되겠죠. 네, 가로 1번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이요. 수량이 1000개. 즉 전년도에 만들다만 게 1000개가 있고요. 그리고 완성도가 30%니까 전년도에 기초 제공품 1000개는 30%까지 만들다 말았네요. 맞죠? 그게 이제 올해 연도 넘어온 거고. 자, 그리고 처음 보시죠. 세무 2급서부터는 이렇게 원가를 줘요. 시험에. 아니, 원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범위가 이제 원가 구하는 것까지 다 내요. 자, 그래서 보니까 기초 제공품에 직접 재료비가 22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8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단기 총 제조 비용 있죠. 이거 시험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주냐면 단기 착수분이라고 줘요. 맞죠? 또 단기 투입분. 맞죠? 좀 저자분이 좀 많이 가셨어.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중에 투입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을 안 줬죠.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차변하고 대변 일치시키는 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에 투입된 수량은 알 수가 없지만 보니까 자, 직접 재료비는 올해 새로 100만 원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죠, 가공비가요. 걔네들은 82만 원을 올해 새로 투입을 했네요. 자, 그리고 가로 3번. 자, 단기 말 제공품 수량은 1000개고, 완성도는 50%니까 기말 제공품은 50%의 위치에 있죠. 항상 완성도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다음에 가로 4번. 단기 말에 완성된 수량은 8000개고요. 오늘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 제공품 여기에 1000개 적으시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0개 적고,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이죠. 요거 자꾸 완성품이라고 해놨냐? 이게 단기 완성품이죠. 단기 완성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기 투입분 안 줬죠? 단기 투입분 안 줬지만 단기 투입 몇 개예요? 8,000개, 8,000개. 그렇죠? 안 줘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차변 대변 일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 투입분이 8,000개가 나와야죠. 그래야 9,000개, 9,000개 해서 차변 대변이 아다리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평균법 먼저 할게요, 이걸로. 자, 그럼 평균법은 이 기초 제공품 1000개를 뭐로 봐요? 그렇죠. 단기 착수분으로 보죠. 그래서 시험에 평균법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기초 제공품 1000개 있죠. 이거 무시하시고 기초 제공품 잠깐 이거 맞나? 기초 제공 1000개 있죠. 이 1000개 그냥 단기
착수분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뭐냐면,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냥 선인선출법도 구해야 되니까. 해보면, 자, 기초제공품이 완성도가 몇 %래요? 30%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재료는 언제 다 쏟아붓는데요? 처음부터.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시작할 때 재료 다 투입시켰겠죠? 그리고 이제 빵 30% 만들었잖아요. 그럼 밀가루 기초제공품 몇 % 들어가 있어요, 재료? 그래서 100%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1000개의 재료비 완성도는 100% 1이에요. 되셨어요? 이걸 왜 구하냐면 선입선출법 문제 풀기 위해서 구해요. 여러분, 왜요? 이렇게 귀찮게? 라고 하시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공부할 때 강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회계 잘하십니다. 진짜예요. 꼼꼼하게 해야 돼요. 회계는 진짜.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꼼꼼하게 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완성도가 30%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기계예요. 이제 가공비 완성도. 그러면 어저께 빵을 30%만큼 만들었다는 건 사람과 기계가 빵을 30%만큼 꾸준하게 어저께 만들었으니까 30%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빵이 1000개가. 이해되세요? 그럼 요 기초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 완성도는 몇 %예요? 30%예요.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가공비의 완성도하고 완성도 똑같아요. 그 위치, 완성도 위치죠.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건 거기까지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완성도 30%니까 여기 30%.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하고, 근데 이 기초제공품 1000개를 어떻게 보냐면 단기 착수분으로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요 기초제공품 1000개를 단기 착수분으로 보니까 그냥 요 단기 착수분을 9000개로 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9000개 안에는 기초제공품 1000개와 단기 착수 8000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균법 있죠? 요 평균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으로 보는 게 8000개를요. 맞죠? 왜냐면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초제공품 단기 착수를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저께 단기 착수, 단기 완성이면 완성도가 몇 %를 무조건? 하루 지났다고 까먹으신 거예요. 하루 지났다고? 단기 착수, 단기 완성. 뭐가 똑같아요? 100%. 맞죠? 단기의 시작, 단기 착수, 단기 완성, 단기 다 했음. 맞죠?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다 했으면 단기의 모든 과정 다 밟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된 건 무조건 단기의 모든 걸 다 한 거니까 재료비든 가공비든 완성도는 100%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분에서 1000개가 50%였죠? 이게 완성도 50%였어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단기에 착수했다라는 건 빵으로 따지면 아직 빵 안 만들었죠? 그죠? 빵 아직 안 만들었죠, 이거? 안 만들었다가 50%만큼 빵을 만들었잖아요. 완성도가 기말제공 50%니까요. 그죠? 그럼 이 기말 제공품 1000개 이제 재료비 완성도 구해볼게요. 재료비 완성도. 상상 잘 해보셔야 돼. 재료비. 자, 재료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에요. 그러면 단기에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다 쏟아붓죠. 붓고 50%만큼 빵을 만들었죠. 그러면 요 기말 제공품 1000개 안에 재료 몇 % 들어가 있어요? 100%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맞죠? 전량 투입은 100% 아니 0%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말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도 구해볼게. 가공비. 가공 이제 꾸준하게 하는 애예요. 그럼 단기 착수는 단기에 사람과 기계 아직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서 빵을 50%만큼 우리가 꾸준하게 만들었죠. 맞죠? 꾸준하게 빵을 50%만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이 50%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기말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 완성도 몇 %인 거예요? 저 50%인 거죠, 50%. 맞죠? 단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해서 50%만큼 꾸준하게 작업했으니까 완성도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말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 완성도는 50% 0.5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단기 완성품 한산량이거든요. 여기 단기 완성품, 단기 착수분에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한다라고 했죠. 그럼 단순 수량 나왔고 각각의 재료비랑 가공비 완성도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곱셈만 하시면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자, 여기. 자,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죠. 맞죠? 단기 완성품의 단순 수량 8,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곱하면 요게 완성품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 곱셈이지 뭐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공비. 여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자, 완성품 단순 수량 8,000개. 단기 완성품. 여기에 오른쪽 빨간색이 가공비 완성도죠? 가공비의 완성도 100% 1 곱하면 요게 완성품, 단기 완성품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죠? 자, 이제 기말 제공품의,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구해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의 단순 수량은 1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도 100% 1 곱하면 얘가 기말 제공품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죠? 자, 이제 가공비. 자, 기말 제공품 단순 수량 1000개.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도 50% 0.5 곱하면 얘가 기말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고요. 9,000개. 예.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게 가공비의 전체 완성품 환산량이 돼요. 알죠? 시험에선 여전히 여길 제일 많이 내요. 회계 1급, 세부 2급도 그렇고. 알죠? 자, 그러면 여기 9,000개하고 8,500개는 뭐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맞죠? 그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에는 전기에 작업한 기초 제공품하고요. 단기에 작업한 단기 투입분이 평균적으로 더해진 개념이에요. 왜냐? 요 단기 착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초 제공품 1000개도 있거든요. 분명히. 맞죠? 걔를 단기에 착수한 것처럼 가정했다고 단기 착수분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는 전년도에 만들다 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작업량만을 의미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셨죠? 전기에 작업한 기초 제공품도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뭘 구하냐면은 마지막에 뭘 구하냐? 5단계가 뭐냐면 완성품의 금액과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구하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금액, 완성품의 금액과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구하는 문제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 금액은 뭐 곱하기 뭐죠? 그죠? 수량 곱하기 단가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완성품 환산 수량이죠. 얘가 숫자가 빠져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완성품 환산량 하나당 금액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완성품 환산 수량에 완성품 환산 수량 한 개당 금액을 곱해야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다 여기는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냥 단순 수량, 그냥 단순 단가 하면 안 돼요. 알죠? 자, 그래서 뭘 줬냐면 아까 원가 줬죠. 직접 재료비 얼마, 가공비 얼마.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3단계는 뭐냐면 원가를
요약한다라고 불러요. 이건 5살도 할 수, 5살도.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초제공품의 재료비, 가공비 얼마 있는지 적으시고, 맞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의 재료비, 가공비 얼마인지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를 적으시거나 안 적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알죠? 근데 내가 연습할 때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것 뿐. 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단계도 중요하지만 4단계도 중요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맞죠? 여기. 자, 얘가 완성품 환산량. 얘가 수량이잖아요, 수량. 맞죠? 얘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단가는 다시 어떻게 구해요? 금액 나누기 수량이죠. 맞죠? 그래서 총 금액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야, 수량은 완성품 환산량이었으니까, 나눠야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나오겠죠.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배웠지만 분자하고 분모는 대응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시간에도 전체 12개월이면 분자도 개월 써야 되고, 분모가 %면 분자도 %. 어저께 제조간접비 분자가 전체니까 분모도 배분기준 전체.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뭐냐면, 그럼 평균법, 보세요. 자, 얘가 평균법의 전기 작업량 더하기 단기 작업량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여기요. 그럼 대응되는 원가도 전기 원가와 단기 원가가 더해진 개념이어야 돼요. 여기는 논리를 따라오셔야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논리로 접근하시, 논리로.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예. 그래서 총 원가의 전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고요. 단기 작업량에 대응되는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랑 가공비로 따로 구한 이유가 둘의 투입 시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도 재료비와 가공비를 별도로 구해야 돼요. 되세요? 만약에 얘네 투입 시점이 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럼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 완성품 환산량 지금 재료비 9,000개죠. 그죠? 분모에 9,000개. 근데 우리는 지금 재료비를 구하는 거니까 이쪽에선 재료비 눈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22만 원. 그다음에 단기 단기 투입분의 재료비 100만 원. 맞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재료비의 금액이 되죠, 분자가. 안 나눠져 일단. 왜냐하면 이거 선의선출법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죠? 선의선출법 문제에서 안 떨어질 거예요. 제가 구해서 대략적으로 시험에서 떨어지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대략 135원 나와요, 여러분들. 대략. 그래서 이 135원이 우리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고요. 여기는 논리로 따라오셔야지. 이해. 이렇게 하시면 난리 나요. 이해를 못해, 여기는, 여러분들. 알죠? 그냥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 진짜로. 자연스럽게.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구해볼게요. 자,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전체 8,500개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도 가공비만 째려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초제공품의 가공비 원가 8만원. 단기 투입분의 가공비 원가 82만원. 그렇죠? 합친 개념. 물론 90만원 하시면 맞지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은 106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뭐 짜증나죠? 갑자기. 아이씨. 그래서 일단 여기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완성품 환산량 거의 여기네요, 여러분들. 가끔씩 여기 물어보긴 하지만. 자, 그리고 말 문제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만 의미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알죠? 기초 제공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 더해진 개념이에요. 얘랑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요것도 말 문제 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완성품의 금액과 기말 제공품의 금액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수량이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자, 얘네들이 수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단가죠. 얘네들 쓰게 단가. 했죠. 그러면 요 가운데 제가 점 그은 기준으로 위쪽이 완성품, 아래쪽이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요 점선, 요 점선을 기준. 여기는 쳐다보지도 마셔야 돼.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아직 그냥 수량 가지고 안 해요.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 알죠? 여기는 의미 없어요, 이제. 네. 자, 그럼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8,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죠? 여기에다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이 135원이잖아요. 얘를 곱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완성품의 단기 완성품이죠. 단기 완성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돼요. 그죠? 재료비. 여기 완성품 8,000개 완성품 환산량 8,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그 135원. 곱하면 이게 완성품의 재료비의 원가가 되는 거죠. 이건 연습 많이 해야 돼. 항상 우리가 원가 회계는 왜 점수를 처음 해가 힘드냐면 계산하면 막 보면 짜증나거든. 막 하기 싫고.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시고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 머리가 알아서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원가계 하시면서. 어저께도 여러분 한 번 알려드렸더니 잘 하시더만. 두 번째는 98이 어려운 거. 예, 여러분들 아니 몇 분은 바로 하시더라고. 거의 30초 만에. 맞죠? 여러분들 믿어봐요. 여러분은 안 믿으면 여러분 누가 믿어요? 저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보시기 농담이에요.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완성품 8,000개, 단기 완성품 8,000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8,000개죠.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6원. 그쵸? 이렇게 하면 106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그럼 요게 완성품의 가공비가 되는 거예요. 가공비 원가. 그럼 우리가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그럼 가공비가 직로 더하기 재간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공장의 직재, 직로, 재간이 총 원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 맞죠?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 원가예요, 여러분들. 그죠? 가공비는 직로 더하기 재간 잊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말 제공품 원가까지 구하고 쉴게요. 자, 이제 기말 제공품이에요. 자, 여기. 자, 기말 제공품 1,000개의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1,000개. 여기에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135원. 그죠? 곱하면 요게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금액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기말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500개. 그죠? 여기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 106원. 그죠? 이렇게. 요게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의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에다가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더하면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처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머리를 부여잡고 이해를 하지 않겠 이해는 좀 나중에 접어두고 논리를 좀 따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알죠? 그럼 자연스럽게 머리가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10분 쉬셨다가요. 7시 40분이니까 7시 50분에 2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10분 쉬시게 선입선 출발하겠습니다.